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급 신고가 경신하게 되면서 12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덕분에 많은 삼성전자 주주님들 현재 거의 대부분이 수익 중에 계실 겁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삼전을 들고 가서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어디가 최고점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삼전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까,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흐름, 이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 자체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컨센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증권사의 예상 목표가를 상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 목표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바스켓으로 매매를 해요. 한 번에 대량의 순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2025년 시장이 끝나간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가, 외인과 기관들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다 내년 실적까지도 반영했을 때 삼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계속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삼전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중국의 CXMT, 중국의 반도체 회사죠. 얘네가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유출이 됐다, 중국적으로 유출이 됐는데 그게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기술을 많이 빼갔기 때문에 삼전의 주가 상승에 앞으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걱정 아닌 걱정, 우려 아닌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당장 기술을 훔쳐갔다라고 해도 이미 이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이 중국 기업 있죠. 최소 3에서 4세대,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격차가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좁혀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HBM에 대한 수요,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정말로 많은 상태이고, D램은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D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삼성전자의 4분기 D램 1위 탈환, 범용 가격 상승, HBM 회복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저는 이제 현업 찌라시를 통해서 얻어온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찌라시이긴 한데 이 찌라시에 의하면은 삼전의 4분기 실적이 어닝서프급으로 나오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고 이미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제가 11월 17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 좋을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급으로 나올 것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 속도가 주 원인인데, 이거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이하는 다시 못 올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러한 뷰가 시장에서 현재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바이콜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내년 삼전의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분기별로 25조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내년 평균치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이 25조, 요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삼전에 대한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오히려 확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삼전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얼마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18조에서 19조 정도. 그동안 이제 평균적으로는 약 16조가 약간 안 되는 수치를 조금 컨센으로 잡아왔었는데, 이번 4분기에 대한 컨센은 거의 20조에 가까운 수치를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이제 평균치로 예상이 되고 있는 25조랑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찌라시가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는 찌라시가 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런 내용들 제가 가장 발빠르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인사이트도 키우시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소통방 한 번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가장 큰 거는 원래 이제 이 HBM 시장에서 삼전이 밀리게 됐던 이유가 그러니까 요거에서 SK하이닉스한테 밀리게 되면서 이제 D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거든요. D램이 있고 D램 안쪽에 HBM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는 건데, 요거를 내주니까 여기서도 이제 뒤처지게 된 거다. 왜냐? 그만큼 이 HBM이 D램에서 차지하는 캐파가 큽니다. 근데 애초에 이 SK하이닉스랑 삼전을 두 개만 놓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파 자체는 삼전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HBM 이 품질이 좀 뒤떨어졌었는데 이걸 좀 따라잡았고, 그래서 삼전이 애초에 캐파가 크니까 이번에 이제 D램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도 높아지게 되면서 실적 상승을 좀 견인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BM에 대한 경쟁력도 일정 부분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도권을 갖고 오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 SK 하이닉스의 HBM에 비하면은 삼성전자의 HBM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따라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삼전의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범용 디램이에요. 범용 디램이 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 6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은 수요가 떨어지거나 해서 좀 이 가격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좀 균형점이 맞춰지기 마련인데, 지금 수요는 여전히 계속 많은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격을 높여도 이 높아진 가격에 대한 제품들 있죠. 이게 전부 다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높여도 그런 호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램 점유율에서 1위를 탈환할 예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장에서 거의 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이제 만들어서 내세우게 된 TPU 있죠. 이 텐서 처리 장치. 여기에 이제 HBM4, 삼성전자의 6세대 HBM인 HBM4가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 이 루빈에도 들어갈 예정이라서 HBM4에 대한 경쟁력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이제 연내 승인 가능성도 확대가 됐고, 샘플에 대한 퀄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검증을 받은 상태다라는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삼전에 대한 업사이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좀 급락이 초래가 되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앞으로 최소 2, 3년 이상은 이 엔비디아 중심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빅테크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 중심의 AI 시장이 계속 잡아갈 거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죠. 어차피 이제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초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상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어느 정도 그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상법도 개정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업사이드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삼성전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거나 좀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은 95,000원에서 97,000원 이런 자리들을 일단 1차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95,000원, 97,000원은 당분간은 안 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조금 더 위쪽으로 열려 있는 게 더욱 클 것 같고, 저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좀 이야기들 다 정리해서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건데요. 나름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주들,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이제 뭐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나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은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8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7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 가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클로봇 현재가
43,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500원 매수 현재가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아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국민성장펀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 원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150조 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 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수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 번 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 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처럼 독자적인 모델과 솔루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 큰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위한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 첫 번째,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 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은 차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래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는 얼마일까요? 그냥 딱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큼이 될 겁니다. 절반 수준인.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듯한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의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시를 분석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실제로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2026년도에 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이렇게 제가 직접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2026년도 투자 인사이트랑 예상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세미나는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니까 세미나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2월 세미나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12월이 지나더라도 내년 이제 1월, 2월에도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조금 많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 오셔서 여러분들이 공시를 한번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2026년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들어보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아셔야지만 허위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상장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고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골라냈는지, 옥석 가리기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2026년도부터 시장을 주도할 섹터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지, 이러한 이야기를 전부 다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세미나 꼭 참여하셔서 이러한 내용들 조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세미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세미나 일정과 위치 어디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한번 세미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